시청자, 신천지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과학이 입증됐습니다. 저는 늘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그 공격 수단이 유난히 이상하면 먼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나중에 들여다보면 그 공격 수단 자체가 국민의힘의 문제이거나 치부인 경우가 많고 그것을 민주당에 덮어 씌우는 프레임 전략이라는 점도 여러 번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통일교였고 이번 신천지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그림이 너무 또렷합니다. 녹취가 나오고 명단이 나오고 텔레그램 지시가 나오고 전직 간부가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들어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쌓였는데도 의혹일 뿐이라는 말로 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 상식을 모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의혹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설명서인데도 끝까지 안 읽겠다는 고집에 가깝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확보했다고 보도한 2020년 7월 26일 통화 녹취에서 이만희가 이재명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몰아붙이면 자신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말투부터가 매우 노골적입니다. 협박을 직접적으로 고함치지 않아도 그 문장은 충분히 협박으로 읽힙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신천지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했던 행정 책임자였고 그 강경 대응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한 정치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반감이 폭발했다는 증언, 총회에서 사탄마귀 같은 표현을 썼다는 증언까지 이미 보도된 상황에서 저 발언을 단순한 감정 섞인 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선에서 손해를 보게 만들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만희가 2020년 7월 30일에 사람들이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신교에 잘 보여서 대권 때 표어끼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증언 역시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방역이나 공공안전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을 무너뜨리는 것을 조직의 과제로 삼는 방식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쓴 정치 조직화는 늘 이런 경로로 진행됩니다. 신앙이 아니라 전략회의가 먼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2023년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일곱사자 출신이라는 인물이 2023년 7월에서 8월 무렵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단위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증언합니다. 단순히 가입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당원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영향력이 커진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포지역 팀별 목표수, 확정수, 남은 수를 적어놓은 표가 존재했고 텔레그램에는 회비는 자동 이체를 해야 하며 매달 1,000원이 나간다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작전명이 필라테스였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목표수, 확정수, 남은 수, 회비 자동 이체, 작전명. 이것은 동호회 회원 모집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을 조직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이름을 달았을 뿐 내용은 냉정한 선거 매뉴얼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성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은 하지 말고 무조건 국민의힘 쪽으로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한쪽이었을까요? 이유도 함께 제시됩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보수 정당과의 유착관계가 이어져 왔고 정치권으로 진입할 때도 보수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연결을 받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노선입니다. 조직이 누구를 파트너로 삼았는지, 누구를 통해 민원을 풀어왔는지,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와 거래해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면으로 들고 나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압박하며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고 주장합니다.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 오리걸음 같은 기합에 대한 구체적 묘사까지 언급됩니다. 백스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신천지 의혹을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강경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통일교만 조사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까지 함께 들어가야 정교 유착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수상한 이유는 패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특검 남발이라고 비난하던 쪽이 갑자기 통일교 특검은 하자며 앞장서고 심지어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민주당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통일교만이 아니라 신천지도 함께 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도 단순한 정치적 정교분리 논쟁으로만 해석한다면 현실인식이 지나치게 순진한 것입니다. 특검을 주도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안전한 범위로 특검을 가두고
위험한 영역은 분리라는 이름으로 잘라내려 했다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뜬금없는 공격을 할 때 그 사유가 유난히 이상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 자신들의 문제로 돌아왔다는 경험적 인식입니다. 정치에서 반복되는 실험은 결국 과학이 됩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 논란도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먼저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통일교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신천지까지 들어오면 판이 달라집니다.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적으로 삼았고 실제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화했다는 증언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굳어지면 국민의힘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정당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경선과 공천, 당원 기반과 여론전까지 모든 것이 외부 종교 조직의 동원으로 오염됐다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신천지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직적 입당이 있었다면 정치권에서도 그 동원을 활용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따라옵니다. 당원 수가 곧 권력이고 당원표가 경선과 공천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외부 조직의 대규모 입당이 선물처럼 들어오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모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당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모른 척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크고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큽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과 공공안전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지고 그 개입이 특정 정당을 통해 제도권으로 침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종교단체가 표를 무기처럼 들고 협박하고 정당이 그 무기를 받아 정치 권력을 확장했다면 그 순간부터 정당은 국민이 아니라 동원 조직에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진 정당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사와 처벌을 막고 규제를 완화하며 유착고리를 유지하려 들 것입니다. 정교 유착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권력 집단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통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만 따로 떼어내는 특검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증언의 무게를 보면 신천지를 분리하는 순간 진상규명은 반쪽이 됩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이라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조직적 접점이 형성됐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점에서도 연결돼 있습니다. 수사 범위를 나누는 것은 본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흐름을 끊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방역 이후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민주주의 침투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신천지 의혹은 빼자고 버틴다면 국민이 내릴 결론은 간단합니다. 털리면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수사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먼저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재외를 주장한다면 그 이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교 유착과 조직 동원의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국민의힘 내부로 이어져 있다면 스스로 정리되지 않는 한 국민이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로, 처벌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헌법적 절차로 말입니다. 지금은 그 갈림길의 초입입니다. 여기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